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일본 구기철도가 철도 투자가 제한된 과정에서 철도 운영의 효율을 철도 수리 작업과 배차 업무를 중심으로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기철도가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여 경기가 급속히 수축하자 이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였던 것처럼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로 시작된 세계 대공황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일본 구기철도에 대해서도 심각한 불황을 가져왔습니다. 이미 1920년대에는 일본 경제에 있어서 장기 불황의 시대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1920년 전후 공황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관동 대지진, 금융공황 등 일련의 불경기가 잇따랐습니다. 반면 투자자의 가격 안정, 국철 경영 개선으로 그림에서 보듯이 활발한 철도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일본 구기철도는 철도 개량 사업으로서 간선망의 복선화, 급격한 기울기와 곡선이 있는 구간에 대한 개량, 기존 노선을 줄일 수 있는 단락선의 부설, 중개조의 내일 교환, 여객과 화물 취급의 분리, 객차 조차장과 화차 조차장의 분리, 확충 등을 통해 수송력 증강을 도모함과 동시에 1920년대 도시화를 반영하여 도쿄를 필두로 철도의 전력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나아가 신호 보안 방식의 개선, 사령 전화의 사용 등으로 열차 운영의 보안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철도 차량의 증차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져 제1차 세계대전기 중 심각했던 차량 부족 문제를 크게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발생해 일본 전반에 그 영향이 미치자 구기철도 경영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구기철도의 주요 화물 감속량을 보면 100만 톤 이상이 자갈, 석탄, 50만 톤 이상이 목재, 석재, 15만 톤 이상이 시멘트, 벽돌에서 발생하여 연료와 건설 등에서 큰 경기 수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쌀, 설탕, 밀가루 등 생활 필수품에서도 수송량이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대공황의 영향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수업이 교통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국철 화물 수송에서도 압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윤율에 관한 그래프를 보면 세계 대공황기에 그 마이너스는 되지 않았지만 이윤율이 상승했던 1920년대 수준에 비해 이윤율이 급감하여 1932년을 정점으로 다시 회복되는 추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악화의 직면에 일본 구기철도는 운임 수입의 확보와 지출 삭감을 위해 다양한 국리를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제반 조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객 수송에서는 철저한 서비스 개선이 이 기간 중에 추구되었습니다. 국철은 불황기에 들어 오히려 1931년 특급 츠바메를 신설하고 도쿄, 오사카 부근에서는 전철 속도를 향상시켰으며 그 외에도 운행 빈도를 늘리고 지방에서는 가솔린 기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 운수업에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합한 수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객차의 신규 제작에서는
보기대차의 도입, 반강체화를 실시하여 차량의 승차감과 안정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관광지 등의 임시 열차 내지 특별 열차 운행, 차내 식료품 판매, 3등 침대 보급 등을 함으로써 여객 유치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우민제도 면에서는 관광지들 등의 임시 특별 열차의 승객에 대해 단체 요금에 따른 운임 할인을 하는 동시에 다른 여객에서도 유람권, 할인 회유 승차권, 계절적 할인 승차권, 계절 유람권, 가족 유람권, 홋카이도 큐슈 유람권이라는 다양한 할인 승차권을 발매했습니다. 다음으로 화물수송에서는 1930년부터 특수화차, 보기화차의 제작, 컨테이너 사용을 통하여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수송제도 면에서는 1930년 2월에는 국유철도인 철도성 내 증수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동차 기범선의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운임 할인을 결정하였습니다. 물가 인하와 더불어 철도 운임에 대한 인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해 약 20% 이내의 할인 등 운임 특정 할인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1930년 5월에는 수출 화물 운임 사후 할인 규칙을 마련하여 수출 화물에 대한 운임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동년 10월에는 특별 소규모 취급 화물 집배 청부 계약을 갱신하는 동시에 특별 소규모 취급 제도를 택배 취급 제도로 개정하여 운임 인하와 함께 수송 청부 요금의 합리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특히 불황기의 거래 단위가 소량화되는 것에 대응해서 1930년 4월에는 톤 취급을 다시 시행하였습니다만 1932년 1월에는 특정 화물을 15톤 유계차에 적지 않은 경우 운임 계산 최저 톤수를 10톤으로 낮추어 취급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교통시장의 수요를 응하고자 했습니다. 국가기관이라기보다는 운송 서비스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상인으로서 국유철도는 적극적으로 화물 유치 대책을 강구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고야 철도구에서는 1932년 8월 1일에는 수익 감소 방지 대책에 관한 건이 발표되어 관내 총 수입의 5%를 증가시킨다는 목표하에서 관내 운수 종사원의 가두 진출과 철저한 출하 유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1933년 초에는 화물 유치 회의를 개최하여 화물 유치 근본 방침, 생산물자 판매 안내, 세력권 내의 산업조사, 지정정과의 협력, 지방철도와의 협력, 대항기관의 조사 연구, 고급 운임인 교체 유지책, 화물 취급 시간의 철저화, 화물 운송 규칙 및 등급의 해석, 운영 등을 검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역마다 지정 운송인을 포함한 화물 유치위원회의 조직, 유치 일자의 제작 기입, 유치 실적 일부의 보고 제출, 본국 및 운수 사무소에서 유치 뉴스의 편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수입 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국유철도는 지출액을 1930년부터 1933년에 걸쳐 1929년 4억 4,547만 행 이하의 수준으로 억제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회계를 설명하자면 총무, 영업, 운전, 보선, 공작, 기타라는 명목으로 지출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는 부서별 지출로 이자, 감가상각비는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철도 경영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표와 같이 이를 다시 임금, 이자, 감가상각, 연료, 기타로 나누어 추계한 것입니다. 일본에 관해서는 제가 추계한 것이 아니며 이는 미나미 료신 선생님이 하신 추계를 약간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단해 볼 때 임금 및 이자 지급액은 그 비율이 늘어난 반면 감가상각비와 연료비 및 기타 비용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인건비의 경우 왜 늘어났는지를 보면 확실히 직원 수는 1928년 21만 883명에서 1931년 19만 8,678명으로 축소 조정되고 1931년 5월에는 판임감 4급 이상의 봉급에서 감봉 처분이 이루어졌지만 1인당 급료가 늘어난 만큼 금액면에서는 절약 효과가 그다지 크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철도성에 의한 감봉안이 마련되었지만 철도 전원 총사직 결행이 결의되는 등 직원들의 그 맹반대로 인해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재정상 400만엔, 500만엔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감가상각비의 억제와 관련해 자본주택의 그 형성이 세계 대공황기 속에서 그다지 행해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본주택에 관해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감가상각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그 건설투자액 혹은 사업투자비 등을 이용하게 되면 투자액의 누적된 가치를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시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부 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그냥 이용하게 되면 가치를 과소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철도 투자 디플레이터, 즉 쉽게 말해서 물가를 반영하고 감가상각비를 빼주는 방식으로 철도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면 1920년대에는 연간 5% 전후였던 자본주택의 증가율이 대공황을 거치고 나서 수익액 증가율이 다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수준이 되어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전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2%에도 달하지 않았습니다. 전 시기 중 자재 및 노동력의 부족이 심각하게 되면서 철도 투자가 억제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1930년대 전반기에는 일본 국유 철도의 경우 투자금의 상당 부분인 40%, 50%를 영업수익 속에서 조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세계 대공황기의 수지 악화가 투자 억제의 행동 양식을 가져왔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출하유치 노력, 비용 절감 또는 억제, 공황으로부터의 경기 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국철경은 재정적 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철의 그 수송 공급력에 여유가 생겨 철도 투자가 억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국유철도가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